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풍요로운 날,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공간 오레피스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델 길버트가 놀라운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복권 당첨자와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들의 행복도를 1년 후에 측정하였는데요. 결과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요? 한 사람은 수십억을 손에 쥐었고 다른 한 사람은 평생 휠체어 신세가 되었는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은 이미 정해진 결론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걸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철학과 심리학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험까지 총동원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답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서는 놀랍게도 우리 머릿속, 뇌에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뇌는 의미 만들기 기계이다. 뇌의 전전두엽 피질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어나는 사건들을 연결하고 패턴을 찾고 스토리를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내러티브 셀프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A씨는 생각합니다. 아, 내 인생 끝났어. 아, 나 무능한 인간이야. B씨는 생각합니다. 이건 더 나은 기회를 향한 신호야. 똑같은 사건, 완전히 다른 운명. 잠깐 이야기는 여기서 더 흥미로워집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까미는 시시포스의 신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시포스는 저주를 받아 바위를 산 위로 굴려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정상에 도착하면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죠. 영원히 끝없이. 상상해보세요. 매일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고 자고 퇴근하고 자고 또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자고 끝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여러분은 지금 무슨 바위를 굴리고 계신가요? 그런데 까미는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시시포스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왜냐고요? 시시포스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바위를 굴리는 그 행위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게 실존주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의미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본질주의입니다. 이미 정해진 의미를 발견하는 것. 플라톤부터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의 삶에 이미 정해진 본질이나 목적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텔로스의 개념을 보면 모든 존재는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 목적을 실현할 때 진정한 행복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관점에서는 우리의 과제가 의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진실은 뭘까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모든 선택을 다시 하더라도 결국 지금과 같은 지점에 똑같이 도착할까요? 잠깐 생각해보세요. 양자물리학의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재미있는 답을 줍니다.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고 하면 속도를 알 수 없고 속도를 측정하면 위치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손전등으로 먼지를 딱 찾으려고 하는데 불빛 자체가 먼지를 날려버리는 것처럼요. 즉 우주 자체가 근본적으로 확률적이라는 건데요. 완벽한 정보가 있어도 미래를 100%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해석. 여기서 제 이야기를 조금만 해야 할 것 같아요. 10년 전 저는 항상 제 이야기를 슬프게 만들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거든요. 친구들이 저를 더 챙겨줬고 제 이야기를 더 잘 들어줬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나쳐도 될 일을 의미 부여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전부 슬픈 이야기, 나쁜 이야기, 불행한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불행했습니다. 지금 보면 웃어 넘길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도 말이죠. 사실을 고백하자면 친구들보다 제 사정이 조금은 나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무서웠어요. 친구들이 저를 시기 질투할까봐. 그래서 일부러
오염된 이야기를 좀 과장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제 밑바닥을 드러냈죠.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승진해서 떨어졌죠.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졌고요. 배우고 싶고 이루고 싶고 하고 싶었던 모든 나의 꿈들은 저 멀리 사라진 지 오래였고 희망 없는 나날들만 영혼처럼 지나갔습니다. 한 10년 정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허무주의, 회의주의에 빠져서 하루도 알코올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죠. 결국 마음도 몸도 버티지 못해서 크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구원 이야기로 만듭니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을 통해 성장했다는 내러티브죠. 반대로 우울한 사람들은 같은 사건을 오염 이야기로 구성합니다. 좋았던 것들이 결국 나빠졌다는 식으로요. 저는 제 인생을 오염 이야기로 쓰고 있었습니다. 노력은 배신으로, 관계는 질투로, 만남은 소진으로 해석하는 내러티브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랬던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요. 오염 이야기는 우리를 오염된 곳으로 안내할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게 다예요.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일까? 아니면 이미 결론이 있을까? 제 답은 이렇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태어난 환경, 가족, DNA, 우연한 사건들, 우연한 만남들, 우연한 사람들. 어쩌면 운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흐릿하게나마 정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론까지 가는 해석의 방식은 오직 나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권 당첨자와 사고를 당한 사람의 행복도가 비슷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사건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니까요. 우리는 모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을 해석을 새롭게 쓰는 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도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삶에서 슬프거나 괴로웠던 일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의 해석을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이건 나를 망친 사건이야 가 아니라 이건 나를 성장시킨 계기였어. 저 사람이 날 배신했어 가 아니라 덕분에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었어. 나는 실패했어 가 아니라 나는 한 가지 방법이 안 된다는 걸 배웠어.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나만 바꿔보시면요, 같은 하루가 전혀 다른 얼굴로 보일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아주 멀리 있는 여러분의 결론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구원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을 선택하길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전 방법, 후회가 사라지는 해석법에 대한 실전 방법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제 실전 꿀팁들을 가득 담았으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래 피스하세요.